안녕하십니까. 제주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입니다. 이 책은 켄 블랜차드라는 분이 지으신 책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또 나온 지 오래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제목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인데요. 실제로 이 책의 서문은 고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고래 이야기는 플로리다의 올란도주에 있는 시월드에서 시작되는데요. 가족들이 시월드에 놀러 가서 범고래 쇼를 보고 그 범고래가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서 굉장히 쇼를 잘 진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감명을 받아서 어떻게 저렇게 고래가 춤을 추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에 의문점을 가지고 조련사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책이 시작됩니다. 먼저 그러면 시월드에 대해서 어떤 파크인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시월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시월드는 올란도에 있는 해양동물 테마파크입니다. 올란도는 테마파크의 천국인데요. 먼저 디즈니에서 만든 디즈니 월드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만들기 시작한 디즈니 월드에는 모두 4개의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매직 킹덤, 그리고 애니멀 킹덤, 앱컷 센터, 디즈니 스튜디오. 애니멀 킹덤은 동물 테마파크고요. 거기에는 사파리 공원이 있고 각종 동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쇼와 전시장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매직 킹덤은 LA 디즈니랜드와 같이 디즈니랜드인데요. 이름을 매직 킹덤이라고 해서 디즈니랜드와 똑같은 그런 컨셉의 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컷 센터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퓨처 월드하고 월드 쇼케이스 부분입니다. 퓨처 월드는 미래 세계의 기술을 여러 가지 체험관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이고요. 월드 쇼케이스는 세계 각국의 주요한 나라의 전시관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을 곳곳에 두고 있습니다. 커다란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호수 외곽에 이런 전시관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멕시코, 영국, 미국, 이런 그리스, 이런 다양한 나라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마파크는 디즈니 스튜디오인데요. 영화 테마파크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같이 디즈니 영화를 주제로 한 스타워즈라든가 이런 다양한 영화들을 주제로 해서 그 쇼도 하고 탈 것들도 있는 그러한 공원입니다. 그리고 디즈니 월드 외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여기에 있는데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똑같은 그 영화 테마파크가 있고 그 옆에 아일랜드스 오브 어드벤처라고 그 7개 이상인가요? 하여튼 다양한 섬 나라를 주제로 해서 만든 테마파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월드라는 테마파크가 있는데 시월드는 그야말로 해양 생물을, 해양 동물을 주제로 해서 만든 테마파크입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범고래 쇼, 영어로는 이게 킬러 웨일이라고 하는데요. 범고래는 바다에 있는 가장 상위의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킬러 웨일이라는 이름이 붙여 있고 거대한 킬러 웨일 쇼장이 있고 그 외에 돌고래 쇼장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 전시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탈 것들도 있는 그런 공원인데요. 범고래 쇼장은 범고래는 5,000파운드가 넘는 굉장히 거대한 몸집의 고래입니다. 이 고래를 훈련시켜서 점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련사가 요구하는 것들을 수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런 쇼를 하는 곳인데요. 쇼장의 크기도 엄청납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큰 바다 같은 풀에서 범고래가 쇼를 하게 되는데요. 범고래의 몸집도 굉장히 커서 5,000파운드나 되니까 굉장히 큰 몸집이고 길이도 굉장히 큽니다. 수미터가 넘는 한 10m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굉장히 큰 고래가 춤을 추는 쇼를 하는 그런 쇼장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쇼를 마치고 난 다음에 궁금해서 조련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고래를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었느냐? 근데 조련사는 이 과정을 좀 얘기해 주는데, 처음부터 훈련시키지 않는다. 처음 범고래가 왔을 때 조련사는 범고래와 친해지는,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고래와 같이 놀고 헤엄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 범고래와 훈련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서 그 다음에 조금씩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씩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바다 위에 그 수족관 속에 줄을 쳐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줄을 쳐놓은 것을 그 범고래가 줄 밑으로 지나가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요. 그 대신 쳐놓은 줄 위를 지나갈 때 생선을 한 마리씩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래도 줄 아래로 지나갈 때와 줄 위로 지나갈 때 보상이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거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줄 위로 지나갈 때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줄을 조금씩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줄을 위를 통과했을 때 생선을 또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나중에는 줄을 물 위에 띄움으로써 그 줄을 수족관 위에서 물 위로 뛰어 올라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돌고래가 수족관 속에서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론 돌고래는 조련사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벌을 주지 않고 모른 척 한다고 합니다. 모른 척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유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칭찬,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보상은 아무래도 물고기를 던져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배가 고플 때는 이런 게 효과가 있지만,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물고기를 던져주는 것이 효과가 없는 보상 방법이기 때문에 물고기만으로 훈련을 시키지 않고 칭찬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는 보상이 굉장히 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돌고래를 훈련시킬 때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목표를 분명하게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의 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을 지시할 때 리더가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직원들이 이해해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게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래에게도 이런 목표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도 정확한 목표를, 뚜렷한 목표를, 이상하지 않은, 방향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뚜렷하게 비전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목표를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잘못된 정보를 찾아서 방향을 잘못 잡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는. 첫 번째는 무반응인데요. 아무런 리액션도 해주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최악의 반응 방법인데요. 무반응이라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무반응을 받은 직원들은 상사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자기가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상실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반응은 굉장히 해로운 그런 반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반응은 그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잘못을 지적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반응인데요. 왜냐하면 무반응은 상실감을 갖게 하지만 화를 내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상처를 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욕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이 리더의 일인데, 화를 내거나 잘못을 곧이곧대로 지적하는 경우는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반응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반응을 할 때 좋은 반응인데요. 전환 반응입니다. 잘못을 지적을 하되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고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을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환 반응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스킬을 가진 리더는 굉장히 좋은 리더인 것 같은데요. 직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곧이곧대로 지적하지 않고 관심을 돌려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 이런 스킬을 가진 리더가 정말 좋은 리더인 것 같습니다. 이런 스킬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좋은 반응은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일을 잘했다고 얘기해 주거나 좋은 방향이라고 얘기해 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 이런 반응이 가장 좋은 반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환 반응, 그 다음에 칭찬해 주는 이런 긍정적인 반응, 이것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처럼 직원들을 춤추게 해서 스스로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해야 고래가 춤을 추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회사 안에서 긍정적으로 일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과정을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과정을 칭찬하지 않고 결과만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하는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과정 중에서 방향을 잘 잡았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굉장히 신선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언해주고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주 52시간 노동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할 정도로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정신건강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에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축소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사실 재미없는 공부를 주 52시간을 넘어서 주 80시간까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거의 6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공부가 재미없는데 그 공부를 해야 되고 부모는 그것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모든 스케줄을 짜주고 학원에 보내서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소모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공부는 재미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고 하면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것도 아이들이 뛰어서 놀아야 되고 자연을 배우고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은 모두 하지 못하고 오직 80시간 동안, 주 80시간 동안 공부만 해야 하니까 그런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더 공부 이외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미래는 이런 공부 이외에 세상을 잘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또 기계가 할 수 없는 AI가 할 수 없는 창의적인 일을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기술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면 이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공부 방법 이외에 색다른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여러 가지 부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또 재미있게 일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는 일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또 창조적으로 일하면서 이 세상에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칭찬은 회사에서도 필요한 것 같고 가정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일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대인관계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해주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이러한 관계 형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래로부터 배우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들, 긍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이러한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하도록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